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인데도 모처럼 시장에 활기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큰 폭등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모멘텀 보여주고 있는 게 어딘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21,500달러 부근 저항 돌파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만 달러를 향한 국면에서 가장 큰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힘을 모으고 22,000달러 돌파를 이뤄낼지 조금 더 조정받는 양상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다라는 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맥시들의 전폭적인 전망, 이를테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유입으로 인한 이 100만 달러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증시가 오를 것이다. 이 같은 낙관론이 월가에서는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미드텀 랠리, 이제 곧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가 큰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먼저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과 국가 안보의 관계에 대한 공개 논평을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BPI에 요청을 했는데 이 연구소 설립자가 해당 내용을 트윗을 통해 공개하면서 그 내용이 상당한 주목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가 재무부에 비트코인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다. 이런 점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점이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 싱크탱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위기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큰 소식이 있는데 이번에도 주인공은 구글입니다. 지난달 구글은 내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결제에 암호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코인베이스와 연동해서 결제 진행을 하겠다. 이 같은 내용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더리움 노드 엔진 서비스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니 이번에는 구글이 솔라나 생태계를 지원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와 이거 미쳤구나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이자 이 정보 통제의 상징이라는 평도 받고 있는 구글이 자사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솔라나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되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낙담보다는 낙관의 감정을 조금은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빙엑스가 11월 트레이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금 규모는 꽤 큰데 참여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니까 평소 선물 거래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상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란을 참고하시거나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아주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21,000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21,5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4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누렇게 변한 걸 보니까 이제 곧 중립 단계로 개선되면서 그린 영역으로 퍼렇게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여전히 40%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여전합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100주 지수이동 평균이 10주 지수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은 과매도 영역에 있고, 다시 말해서 매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지수이동 평균들은 평평해지면서 좁아지고 있다. 우린 이게 역사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양반도 무지성 매수를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서인지 맨 마지막에 이건 파이낸셜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귀가 얇은 무지성 매수자들 이 세계 곳곳에 자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과거 상황을 비교하면서 비트코인 3만 달러는 그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왼쪽이 2018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상황이고 오른쪽이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과거 비트코인은 엄청난 랠리를 한 뒤에 한번 페이크아웃을 확인하고 폭락, 이후에 2021년 11월까지 거대 랠리를 하며 전고 돌파를 했고, 이후에 똑같이 페이크아웃을 벌인 뒤에 폭락.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랠리뿐이고 이게 3만 달러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맥시들의 전폭적인 중장기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리콘밸리에서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로 불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기도 한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이 6개월 안에 25만 달러를 기록할 거라는 아주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웹서밋에 참석해서 비트코인이 1월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여성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여성 홀더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리테일 소비의 8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소매 결제 과정에서 여성 홀더들의 증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이 10년 안에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내 예측은 아직 변하지가 않았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이미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진입에 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최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왔었는데, 이런 의미 있는 촉매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을 한번 들어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증시 랠리,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해왔던 미드텀 랠리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레이먼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 에드 밀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 결과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것이다.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지만 박빙이어서 결과는 나와 봐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난다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12개월 동안 S&P 500은 100%의 확률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미드텀 랠리의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CFRA의 전략가 샘 스토발은 1946년과 1958년, 1994년과 2018년 중간선거 이후에 12개월 동안 시장은 평균 12.8%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도 중간선거 이후에 낙관론은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주가가 급격한 하락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은 50대 50으로 이미 주가와 잠재적 수익 등에 반영됐다. 주식시장은 보통 수익의 저점 이전에 보통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등한다. 우리는 실제로 다른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같은 전망들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하나가 발표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11월 10일 밤 10시 반에 발표되는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7.9에서 8% 수준인데, 예측치 수준으로 특히나 8% 미만으로 나와준다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주면 전달의 8.2%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재료를 더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나와주면 안도 랠리는 100%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부와 관련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이 국가 안보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BPI에 공개 논평을 요청했고, BPI의 설립자 데이비스 젤은 이 내용을 트윗을 통해 공유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개방형 디지털 자산은 자유의 큰 의미를 진전시키고 권위주의적인 적재자들의 목표를 방해하고 핵심적인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탈중앙화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마도 국가안보와 연계시켜서 언급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범죄자들의 랜섬웨어에 악용된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이들이 점차 모네로 등 익명성 코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돈 세탁 그룹을 막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주제이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비트코인 민간 싱크탱크가 미국 재무부에 국가안보와 비트코인의 관계성을 설명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 싱크탱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글이 또 한 번 구글한 상황도 더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내년부터 구글 클라우드 결제 암호화폐를 도입하겠다라면서 코인베이스와의 협업 계획을 밝혀서 세상을 놀라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구글이 솔라나 생태계를 지원한다라는 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자 컴퓨터 개발의 사활을 던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블록체인 영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지금 구글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도 방패도 다 헤쳐먹겠다라는 겁니다. 구글은 솔라나와 함께 내년에 솔라나 블록체인 노드 엔진을 도입할 것이다. 클라우드에서 누구나 손쉽게 솔라나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이더리움 노드 엔진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두 번째 선수로 이 솔라나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솔라나는 최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NFT를 지원하면서 빅테크와의 협업 관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과도 이렇게 적극적인 파트너십이 체결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세상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